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모국 한국에서는 이 대선을 약 70여일 앞두고 이 대선 후보들의 선거 유세가 한창인데요. 이곳 뉴욕, 뉴저지를 비롯해서 미주 한인 사회에서도 이번 대선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투표소가 턱없이 부족해서 이 투표 참여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요. 한국의 대선 상황 생생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임종성 국회의원입니다. 네, 이곳은 뉴욕, 뉴저지 비롯해서 이 미주 750만 한인 동포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제 2022년 호랑이 해를 맞이해서 새해 인사 좀 해주시죠. 예, K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K라디오는 미국 동부의 한인 라디오 방송으로 알고 있는데 동포 여러분께서 아마도 지금 국내 소식과 또 올해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분위기에 대해서도 좀 궁금증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세계 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으로서 재동포 여러분들과 많은 소통을 하는 만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임 의원께서는 2010년 출범한 이 세계 한인민주회의 수석 부의장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이 직책이니만큼 제외 이 동포들과 많은 소통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이곳 그 뉴욕, 뉴저지 트라이스테이트 에리어에 있는 동포들도 이번 대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이 유권자들이 그 이재명 후보와 이 윤석열 후보에게 집중이 되고 있는데. 우리 임 의원께서 보시는 이 두 후보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두 후보는 걸어온 길이 좀 틀리지 않나 생각되고요. 네. 이재명 후보는 잘 아시다시피 하전민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선 소년공 시절을 겪었거든요. 네. 그리고서는 전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중앙대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인권 노동변호사로서 소외된 약자와 힘없는 서민을 위해서 이 삶을 이어왔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성남시장과 또 경기도지사를 겪으면서 이 삶의 처절함이나 현장의 배고픔 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의 경험을 정책적으로 만들어냈고 또 그 정책이 경기도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 반면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검사, 검찰총장을 지내고 법의 보수성이라든지 안전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정작 그 부인과 장모 또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편법과 특혜 등 여러 의혹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공정과 정의를 지키고 또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에 공감하고 지키는 역량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두 후보의 차이점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잘 들었고요. 최근 그 각종 여론조사에서 그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요. 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우리 임종석 의원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요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약 한 8.9% 또 많게 한 12%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고 있는데 골든크로스가 시작되지 않았냐는 여론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국민의힘 지지율 대폭 하락으로 인한 차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국민들께서 후보의 철학과 비전을 잘 전달하고 국민을 위해서 정책과 공약이라든지 또 과거에 이 성남시장이나 도지사 했었던 실적이라든지 증명된 역량 등을 잘 설명드리고 이해시켜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겸손한 자세로 이 상황을 보고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토론 제안에 대해서 이런 사람하고 토론을 해야 하나 정말 가짠다라고 발언한 바가 있는데요. 임종석 의원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글쎄요. 윤석열 후보는 토론을 한낱 말싸움으로 치부하면서 토론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어떤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역량을 가진 후보는 누구인지 국민들한테 소상히 보여드려야지만이 국민들이 저런 후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이고 또 정치인은 국민의 대리인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가 공정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윤석열 후보가 하루속히 토론회장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이 쇄신을 외치면서 최근에 이 선대위 관계자 모두 사의를 표명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쇄신이란 것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네.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의 쇄신이냐. 과연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준의 쇄신인가 이런 것이 중요한데 예. 하지만 이제 쇄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에게 내가 시키는 것만 연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국민의힘은 과연 이러한 분열 상태를 이 대통령 후보에게 내가 시키는 것을 해라. 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네. 대통령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도 누군가 상전이 있어가지고 시키는 것만 해야 된다면은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5천만 국민의 삶을 통째로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 자신의 생각, 식견, 철학도 없는 연기하는 사람을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 윤석열 힘들다고 생각되고 의문이 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제 이곳 그 미주 한인 동포사회의 좀 현안점으로 돌아가서요. 이곳에서 이제 올해가 지금 역대 최저로 이 투표율이 지금 저조한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캠페인 운동도 벌이고 있고 하는데요. 조금씩 이 투표 신고 등록률이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많은 가운데 이 우편 투표제 도입이 아직 안 된다든가 재외 동포청이 설립이 지연되고 또 복수 국적법 이런 여러 가지 그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제가 얼마 전에 4박 6일 일정으로 미주를 갔다 왔는데 정치인으로서 이제 재외동포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고 또 부끄러운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편투표제나 재외동포청 또 복수국적법 등은 오랜 기간 동안 완전 논의되어 왔는데 현실적으로 개선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결국은 이는 결국 정치가 선거 때만 나타나서 약속하고 또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문제점에서 발생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정책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절실하게 공감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 재외동포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더욱 절실함을 느꼈고요. 우편 투표제 같은 경우는 지금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먼저 보장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야당에서는 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 말싸움으로 그냥 치부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이 더불어민주당은 저 역시 포함해서 지난해 10월 13일 날 재국민선거 우편투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75명이. 하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주장하고 있어서 여전히 관철되지 않고 계류 중이라 좀 안타깝고요. 또 재외동포청 같은 경우도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이게 나왔거든요. 근데 법무부나 또 재외동포 업무를 전담할 조직이 필요함에 있어서 공감하고 있는데 2021년 2월 이민 관련 조직 개편 해외 사례 연구 용역에 나서면서 해외 사례 및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부와 청 등을 포함한 정부 부처의 조직 설치라든지 또는 법무부 내 전담 조직 설치, 인력 증원 등 꼼꼼히 좀 검토해서 재외동포를 위해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되길 희망해 봅니다. 네.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미주 한인 사회에서는 이게 가장 긴급한 현안 문제거든요. 재외동포청이 생기면 이제 모든 것이 일원화되니까 업무도 신속하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을 텐데요. 그다음에 복수국적법도 참 문제입니다. 이 선천적 이중국적법이 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이 2세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공직에 이미 주류 사회 공직에 진출을 정작 했어도 마지막 관문에서 떨어지는 그런 사례가 많아서요. 이것도 참 시급한 그 문제인데요. 이 복수국적법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네. 이번에 가서 이제 애틀랜타나 여러 군데에서 이제 간담회하면서 이 이중국적자의 선의의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가지고 일괄 한 번 정도는 좀 사면해주는 방법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65세로 돼 있는 것을 하한시킬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욱더 정책적으로 좀 고민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앞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세계 한인 민주회의 수석 부의장으로서 그 재외동포 여러분과 많은 소통을 하는 만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어지는데요. 이 재외동포와의 소통을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고 앞으로 또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실 건지 이 한인 동포들에게 좀 전해주시죠.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11월 중순에 미국 뉴욕하고 애틀랜타, LA 등 4박 6일로 다녀오면서 동포 간담회를 좀 가졌었고요. 애틀랜타에서는 이제 KTN과 재외국민 투표 동료 인터뷰 진행을 했었고요. 또 재외동포분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이 공간 업무의 크고 작은 불편함, 또 순회영사제도라든지 인력 확충 등 현지에서의 애로사항 및 민원사항을 청취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계부처 현황 파악 및 개선 의견을 좀 전달했고요. 또 재외동포 여러분들하고는 이메일 등으로 회신 소통하고 있고, 요즘은 이제 제가 새벽 4시 정도에 일어나서 이 미주의 각 이 해외 동포 여러분들하고 카톡으로 주거니 받거니도 하고, 또 통화하실 분들은 제가 이제 새벽 3, 4시에 일어나가지고 긴급하게 통화하실 분들은 또 그분들을 위해서 좀 일찍 일어나서 소통하고 있고요. 또 원래는 이 작년 12월에서부터 올해 초까지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등 국가별 방문을 계획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지난 12월부터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이 여러 국가가 또 방역 지침이 강화되고 또 일부 국가는 국경이 폐쇄됐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정들이 취소돼 가지고 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더욱더 좀 비대면이지만은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또 1월 1일 날 해돋이 프로젝트도 했거든요.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와 함께 2022년 글로벌 해돋이 프로젝트인 지구한바퀴 행사를 진행해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신년 일출 메시지를 시작으로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13개국 15개 도시가 각국의 해돋이 현장을 생중계하면서 소통했습니다. 또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메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에어버스 같은 거를 좀 해가지고 해외 재외동포들하고 좀 소통하는 시간도 좀 가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 해외 동포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귀한 시간들을 좀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와의 소통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활약을 기대해 보겠고요. 이제 2022년에 이제 새해가 밝은 지 여기는 이제 3일째 접어드는데요. 이 미주 한인 750만 동포, 물론 뉴욕, 뉴저지 비롯해서요. 동포들에게 이제 대선을 70일 앞두고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오랜 기간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을 희망했지만 여전히 현재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직접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갖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고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더 많은 재외동포 여러분들과 정치를 긍정적으로 좀 긍정하고 좀 흔쾌히 투표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더욱 편리한 방법으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하겠다는 약속 이 시간에 좀 드리겠고요. 또 선거 기간에만 반짝 나타나서 사라지는 그런 형태가 아닌 여러분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재동포 여러분의 든든한 심부름꾼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2년은 이제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하는데 이민년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 언제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고요. 저 임종성이는 앞으로도 해외 동포 여러분들과 언제든지 소통할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아무 때고 연락을 주시거나 메시지를 주시면은 그거에 답하겠다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이 미주 한인 동포들 굉장히 든든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임종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된다면 그냥 큰 박수로 환영하겠는데요. 네, 앞으로 대선 70여일 앞두고 또 더 많이 활약해 주시고요. 그 전에 또 한 번 인터뷰할 수 있으면 연결해 보겠고요. 나중에 뉴욕에 오시면 네, 동포들과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예.